마음을 만나기 위한 첫날, 인생의 반환점에 선 아저씨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없는 시간 쪼개 만든 자리지만 왜 이리 어색한 걸까요? 정말 남자들 사이에서 아무리 오랜 친구도 쉽게 하지 않는 얘기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냥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치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같이 얘기도 해도 될까? 우리 남편이 저런 생각을 우리 아빠가 저런 생각을 했네라고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걱정과 후회가 밀려들던 그때 오늘 만남을 전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눈에 꽂히는 단어 있으세요? 감정 하나가 어색한 공기를 깹니다. 불안. 저는 불안. 불안이 좀 꽂히세요? 예. 부담감. 아저씨들이 고백한 첫 마음, 불안. 늘 마음이 불안해요. 나도 모르는 그 불안해요, 늘. 부모님 늙어가는 걱정에 또 애들 크니까 그만큼 또 들어가는 그 걱정에, 그러니까 그 걱정이 30대하고 40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몇 배 정도 그 무게감이 확 차이가 나나요?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10배요? 같아요. 예. 불안은 해가 갈수록 더 긴 줄을 섭니다. 이제 우리 애들 보면은 이제 참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제가. 이 시대 아빠들의 공통 고민, 지금까지 자식. 윤호 씨의 고백의 분위기는 심각해집니다. 느낌이 막 이제 아빠로서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살아온 것 같고도 우리 애들을 해결을 못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자괴감, 그런 거 있고. 부담과 자책으로 돌아온 불안. 다 같은 마음일까요? 어이구, 예. 부담감과 책임감은 크지만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이 있어서 참 안 됐다 싶어서 우리 다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다 안 됐다. 불안한 마음을 나누던 그때 우성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힘을 내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공감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네요. 내 마음을 알자고 결심한 사연에는 가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등바등 꾸려온 그들의 오늘은 부담과 책임감으로 쌓은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선 자리엔 나는 없고 가장이란 역할만 남아있던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럼 하는 역할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돈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뭘 물어볼 때 잘 대답도 해줘야 되고 태양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모든 길을 다 비춰줘야 되고 어머니든 아내든 내 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촘촘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슈드비 컴플렉스라는 거는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이 우리 참가자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가장으로서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돼. 나는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보호해야 해. 이게 아주 강하게 공통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가장으로 사는 불안을 고백한 아저씨들과의 두 번째 만남. 오늘 이 자리에선 살아온 날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볼 참입니다. 삶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적어보고 그때 나를 움직인 감정과 마주해보는 자리죠. 아저씨들을 이 자리까지 이끈 가장이라는 역할이 주는 부담감. 지난날의 어느 순간이 이들을 가장으로서 버티게 했을까요? 서른다섯 살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사건을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아, 내가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서 그 점수를 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남편이 되고 아빠가 돼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그림으로 그려볼 차례. 그리고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다시 경험해보는 그날의 감정. 이 순간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어줄까요? 철신 씨는 오래전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빚보증을 서셔서 좀 이제 고생을 했던 그 기억이 있고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 속 어린아이. 그날 이후 철신 씨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선 지금도 그의 미덕은 오직 최선.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가장이 된 후엔 더욱 그랬죠.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든든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버지도 좀 많이 변하셨죠. 그리고 한동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일의 의욕을 좀 잃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앉아 계신 게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무기력하고. 존재 가치가 없고 무기력하고 그렇죠. 무의미한 존재. 무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김철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몸서리치기 싫으세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내가 되게 가치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치가 없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미움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무기력하게 있고 일이 잘못되면 무엇인가 내가 있을 곳이 없어질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죠. 있을 곳이 없어진다.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내가 있을 곳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회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재단돼 온 삶.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저씨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인생을 좀 사다리로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리를 밟아서 올라가는 사다리에 비유를 하는데 주변 관계나 혹은 사회 문화적인 메시지랑 완전 무관하게 나만의 사다리를 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자의 사연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 주변 관계하고도 상관없는 나는 아무도 없었어요. 굉장히 객관적인 세상을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 게 몸에 익어 있다가 약간 이제 각자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삶의 어떤 역사, 그 안에 느꼈던 내 감정 이런 거에 비로소 이제 막 이렇게 눈을 맞추는 그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힘인가요? 누구를 저희 움직이는? 어머님과 누님. 어머니와 누님? 네. 내 가족이 살아가는 힘을 살펴본 그날 우성 씨가 불쑥 내민 사진 한 장. 저희 어머니를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금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은연중에 부담이 되고 책임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내가 또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숙제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삶에 억압되는 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던 거예요? 나는 돈인가? 내 도리는 가족을 부양하는 건가? 이렇게 됐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성 씨의 마음에 가족은 어떤 영향을 줬던 걸까요?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도 서너 개의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우성 씨. 홀로 된 어머니와 형제까지도 그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빠야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의 하루는 늘 길 위에서 시작해 길 위에서 끝납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이동은 여기 동탄에서 남양주로 갔다가 김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용인, 광주 쪽에 오늘은 경기도권만 다 돌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움직임만큼만 벌 수 있어도 다행인 나날. 전체적인 일정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겠나요? 무조건 들어가야지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필요회복제도 사왔어요. 고생하실 것 같아서. 왠지 꼬일 것 같은 일정. 가던 길을 멈춘다는 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성 씨에겐 잠깐의 휴식도 사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갖고 가서 피스만 딱. 쉴 틈 없이 달리는 중에도 그의 마음에 여유는 없습니다. 와, 이건 언제 또 다칠한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칠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이 꼬이면 초조해지는 마음. 그래서 물이 빠진 것들도 있고. 도리를 다하는 삶이 그의 마음에 남긴 건 가족을 향한 원망뿐입니다. 참 많은 압박감 속에 살았다라는 느낌이 뭐였냐면, 야,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네가 가장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네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럼 난
나는 돈받기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가족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이 금전적인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음은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은 나도 몰랐던 생생한 감정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섬세한 감정이 쓰인 단어를 이용해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일이 오늘의 과제. 오늘은 특히 진행자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연과 마음을 나누며 어느새 친숙해진 아저씨들,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큰 압박을 느껴온 우성 씨.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단어를 고릅니다. 무엇을 떠올리며 고른 단어일까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해서 올린 감정들이에요. 제가 카톡으로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기사가 있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그냥 보내버렸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저한테 하신 말씀,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로 돌아온 거죠. 엄마, 그럼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 거야? 아직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들이 있잖아. 그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 없어, 엄마. 네, 아들 없어. 엄마가 생각하는 아들 없어. 엄마. 자식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온 아저씨들에겐 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짧게 설명을 해서는 뭐 공감을 다들 못할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 이해는 못하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하죠.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겠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썼던 거는 진실공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연을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때 그래서 그분은 뭘 잘못한 겁니까? 네. 그래서 주인공인 선생님은 뭘 잘했다는 겁니까?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듣는 게 공감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그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조건 옳다 소리도 안 나와요. 궁금해지거든요. 질문하게 되죠. 궁금한 걸 다 물어보고 그런 관심을 느끼면 이 사람은 내가 내 경험이 지금 재단받거나 판단되는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은 함께한 내내 아저씨들을 당혹하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나를 보면서 좀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좀 마음은 어떠세요? 어떤 점에서요? 처음 들어봤어요. 마음이 어떤지.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아니, 왜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걸 왜 물어보냐고. 처음에는 진짜 그 말이 정말 부담이었어요. 그거. 대답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질문하는 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언니 마음이 어떤데? 니 지금 기분이 어떤데? 이런 거 질문하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좋아 이야기 막 한참 하더라고요. 그건 괜히 했다 싶어요. 남자들의 언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40대 언어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용건을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해서 내 판단과 내 상황을 전달하는 걸 주로 대화하잖아요. 주로 일을 할 때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의 감정 상태, 마음 상태, 이런 거에 집중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보다 못해 진행자가 나섰습니다. 네 분 믿고 얘기를 꺼내신 것 같고요. 힘든 얘기셨을 텐데 어머니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마음을 묻자 꺼내는 진짜 속내. 그러니까 좀 내가 못났나 보다. 왜?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근데 나는 왜 당연히 자기 부모를 모시는 거를 갖고 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혼자서 받고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참 못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죄스럽기도 하고.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 그 아래엔 도리를 다하지 못할 것 같은 자책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느낌은 제가 어머니 용돈이 날로 늘어날 때가 이제 단계가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점점 이 어머니가 나를 의존하는 게 점점 커지시는구나. 지금도 그것 때문에 뭔가 내 지금 하나의 직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도 생각을 하면서 또 준비도 하고 뭔가 배워보려고도 하고, 지금 40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리 잡혀서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드는 압박감은 내가 이 10년을 잘 준비해서 뭔가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50대, 60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죄송합니다. 마음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죄스러운 감정과 만난 우성 씨. 이 감정으로 어떻게 가족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우성 씨의 마음은 지금 간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여정은 이제 꼭 한 사람, 마음을 나눌 존재를 떠올리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시 한 편씩이 주어졌죠. 각자의 심리 특성과 닮아있는 일종의 맞춤시. 아저씨들이 떠올린 꼭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는 몰래 전해질 것입니다. 나를 닮은 시를 보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아저씨들 사이에 기대와 긴장이 감돕니다. 아들 이렇게 나와서 놀랬지. 우성 씨의 시가 전달된 꼭 한 사람,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마음과 닮은 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통해 어머니는 몰랐던 아들을 만납니다. 그만 잔잔하라. 고인물처럼 잔잔하라. 강물이 끝내 강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수백 생 동안 죽음의 진화작용을 해왔을 내 모습. 이제 그 깊은 곳에 사는 마음의 참붕어 한 마리 보고 싶다. 안 되는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늘 어떤 말을 건넬까요? 네가 그동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엄마 마음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나는
그냥 그렇게 힘들어한 너를 보면서 말로만 해서 뭐하겠나 싶어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랬었거든. 어떤 방식으로 너를 대해야 될까, 또 어떻게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좀 푸근해질까, 이런 걸 아무리 고민해봐도 길이 없더라고. 시를 통해 건네받은 어머니의 위로. 그간의 여정에서 느낀 원망과 죄책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나를 찾는 거에 대해서 찾는 거에 뭐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지? 뭐 상처받았던 거에 대한 해소라든지 그런 갈등의 해소가 나를 찾는데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들기는 했어요. 내 마음과 만나는 마지막 여정에 우성 씨가 던진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감정은 왜 타인의 영향을 받는지, 그럼에도 왜 타인을 필요로 하는지 아저씨 스스로 깨닫게 도울 겁니다. 내 마음을 잘 보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공감이 내가 꺼내기 어려워서, 혹은 채 인식하지 못해서, 혹은 아직은 좀 있는지 없는지도 아예 몰라서 이렇게 어떤 한편에 있었던 감정의 어떤 부분을 꺼내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감을 받아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공감을 서로 진짜로 체험해보고 주고받는 과정이 중요했죠. 공감이라고 부르는 쉽고도 어려운 감정과 만나야 하는 자리. 오늘 이 자리를 갖기 위해 지난주 아저씨들은 특별한 숙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지금 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편안해요. 지금 벌써 4번째니까 계속 많이 얘기를 나누던 분들을 다시 만나서 친구들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될까 약간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우성 쌤은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서 들은 생각은 그 감정에 이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주저리주저리 다 적었죠. 그때 어떤 대화를 했었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써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나를 찾는 거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일상의 대화를 도란도란 나누던 중 와이프가 심각하지 않은 말투로 그냥 툭 던지듯 했던 말. 오빠가 돈을 잘 못 벌어오니까 그렇지.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눈도 없으면서 일 왜 하세요? 당장 때려치우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업무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아저씨에게 주어졌던 숙제는 상처가 됐던 한마디를 소재로 사연을 작성하는 일. 많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역할을 바꿔가며 상대의 사연을 자신의 일처럼 시연하는 게 바로 오늘의 과정입니다. 도시락을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성 씨가 써온 사연을 철신 씨가 읽을 차례. 자, 사연이 조금 길어요. 지금 3장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상처로 남아있는 우성 씨의 사연을 철신 씨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처럼 시간이 돼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습니다. 먼저 요즘 어머니의 건강과 근황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난 아들이 있는데 뭐. 절망적인 기분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용돈 안 줘도 잘 살 수 있어? 이번에도 우성 씨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를 사연의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부터 부모의 손길이나 지원이 꼭 필요한 순간에도 나는 혼자 헤쳐나가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감정이 격해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야? 아들한테 부담 주는 게 엄마야? 엄마면 자식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부부는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못 주는 게 안타까워하는데 엄마는 아닌 것 같아. 나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정말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의 감정과 죄책감에 이어 또 다른 감정이 배어나온 순간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내가 용돈 안 줘도 나 아들인 거 맞아? 나를 아끼고 사랑해?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뭔가에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답도 안 하셨습니다. 이 사연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제 철신 씨는 오롯이 우성 씨가 되어 새로 꺼낸 이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좀 가슴이 좀 아팠던 질문이 엄마는 내가 돈을 안 갖다 줘도 이렇게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엄마가 날 정말 돈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좀 마음에 쌓였던 게 어머니는 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슨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기댔던 적은 있어요?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러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원으로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오로지 내 힘으로 뭐를 해야지. 내가 안 움직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철신 씨의 공감에 우성 씨는 어떤 감정을 전달받았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쪽으로 간 줄 알았어요. 빙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했거든요. 내 답답함은 이건데 혹시 또 선생님이 다른 입장에서 또 나를 보고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좀 잘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조금 저를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감정을 내 일처럼 소중히 다룬 덕분일까요? 철신 씨가 대신 전한 우성 씨의 심정에 모두 같은 위로를 전합니다.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10대, 20대 그 시간을 이제 누구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좀 어떻게? 잘 해내고 왔다. 네. 우리 주인공 생각하니 좀 어떠신 거예요, 마음이? 정말 답답할 것 같아, 이제.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외롭다고. 그 엄마, 그 금전적인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좀 이 고 안에 들어가서 좀 잠깐 그런 걸 느껴보고 싶지만, 그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그게 너무 답답하고,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네. 우성 씨의 마음이 되어 모두의 위로를 받은 철신 씨. 우성 씨에게 꼭 필요한 말이 지금 떠오릅니다. 밥은 먹었느냐? 아니면 용돈을 얼마를 보냈는데 요새 불경기라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힘든데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때 내내 긴장하고 있던 우성 씨의 표정에 비로소 여유가 감돕니다. 위로를 좀 어떻게 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잘 해왔다. 아직은 대견하다. 그냥 안아주고 싶죠. 어떨 것 같아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좀 어떨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느껴져요? 거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많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안아주고 싶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좀 한번 직접 괜찮으시면 안아주셔도 돼요. 따뜻한 시선과 공감 안에서 내 감정을 존중받은 경험. 해주고 싶은 말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셨던 말. 해주고 싶은 말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또. 많이 힘들었는데 몰라서 미안하다. 오늘 우성 씨는 그토록 알고 싶던 마음과 만났을까요? 내 입장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었던 감정과 또 그거를 보는 내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내가 저럴 수도 있고 내가 마저 저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또 심한 것도 아니었네. 내지는 그래 그 마음 나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런 마음을 더 가지면 너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그게 너한테 좀 더 위로도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봤던 시간이 아닌가. 철신 씨도 잊고 있던 마음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내 자신의 사연을 읽는 거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연을 읽고 얘기하고 그 사연을 듣고 그 사람이 자기 상처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막 다가와서 진심으로 이제 자기 상처를 껴안을 때 정말 오늘 하루 되게 가치 있는 하루였다, 멋있는 하루였다. 그 선생님한테는 위로와 그다음에 마음을 좀 이제 가라앉히고 마음을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한테는 참 오늘 멋진 하루였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성 씨는 오늘도 길 위를 달립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상은 늘 고단하고 관계는 늘 어렵죠. 다만 마주한 마음은 다릅니다. 마흔이라는 삶의 한가운데서 오랜 시간 외면했던 내 감정과 뜨겁게 만났던 아저씨들. 마음과 마주하는 일이 아저씨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들은 스스로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길로 가고 싶어요. 아름다운 길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 어떤가에 대한 압박감, 그런데도 뭔지 모르고 옆에서 뛰니까 같이 뛰었고, 그랬던 삶이었었으니까요. 그거는 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었고 버거웠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뭐 산길이더라도 내 길이면 즐거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덕분이신지 되게 너그러워져서 그런지 그런 억울함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공감일 수도 있고 그냥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감정에 집중해서 얘기를 듣는 게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형님. 아저씨들이 묻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